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내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그동안 어지럼증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 몇 편에 걸쳐서 우리 어지럼증의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병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 10편 정도에 걸쳐서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증상에 따라서 내 어지럼증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 의사들은 환자분이 왔을 때 그 증상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증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질문을 해보면 어지럼증의 원인을 거의 90% 이상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다 전달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제일 흔한 어지럼증들 위주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그림 순서도를 가져왔거든요. 그 순서도를 따라서 내 증상에 대입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저희 의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환자분들은 잘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요새는 본인들의 증상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의사인데 어지럼으로 전문으로 보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저희 채널은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의 어지럼증이고,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 네 번째는 편두통성 어지럼, 다섯 번째는 메니에르병, 여섯 번째는 전정신경염이고요. 일곱 번째는 심장질환이나 자율신경계 장애,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약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도 흔히 보고, 말초신경병에 의한 어지럼증이라든지 멀미로 인한 어지럼증도 흔히 진료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지럼증의 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증상에 맞춰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의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내 어지럼증의 원인을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위험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 발음이 어둔하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심한 보행장애,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걸을 때 심하게 비틀비틀 거리는 경우,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길 때 정말 망치로 이제 머리를 치듯이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뇌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위험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이때는 이제 증상이 최근 갑자기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생겼는지, 아니면 몇 달, 몇 년 전부터 오래된 어지럼증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어제, 최근에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눕거나 일어나거나 누워서 고개 돌릴 때 잠깐씩 어지러운 경우죠. 보통 1분 이내에 심한 어지럼증이 있다가 괜찮아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바로 이석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아침에 시작하고 메스껍고 구토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어지럼의 증상은 1분 미만으로 움직일 때마다 반복되는 특징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어지럼증이 최근에 갑자기 생겨서 하루 이틀 이상 지속이 된다. 이때는 뭘 의심을 해야 되냐? 바로 전정신경염이 됩니다. 전정신경염은 이석증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스껍거나 구토가 있을 수 있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죠. 그 어지럼증의 증상의 시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어지럽다고 하면 뇌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져서 머리로 순간적으로 피가 잘 못 가면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이게 한 몇 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응급 증상들 있잖아요. 팔다리 힘 빠지거나 말 발음이 어둔하면 뇌혈관 질환을 더욱더 강하게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증상이 한 요 정도로 애매하게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MRI, MRA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어지럼증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심하게 어지럽다가 두세 시간 정도 좀 지나서 가라앉다가 그리고 한쪽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 먹먹함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메니에르 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귀 안쪽 내이에 물이 차면서 어지럼이라든지 청력 감소, 귀 먹먹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증상들이 한 번에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몇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지럼증이 적어도 한 5분 이상 지속이 되고 길면 한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은 대체로 많이 있고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밝은 빛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병은 바로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이러한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랑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통 없이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이석증이 제일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지만 이러한 편두통성 어지럼증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이석증 다음으로 아니면 이석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오래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유발 요인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떨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냐? 걸어 다닐 때 심해지는 경우, 가만히 있는데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어 다닐 때만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한 어지럼증 후에 지속되는 어지러움이 있어요.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심한 어지럼증, 대체로 이석증인데 이러한 심한 어지럼증 후에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후에 만성적으로 오래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죠. 바로 지속지각 체위 어지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제 뭐 움직임에 따라서 어지럼이 조금 더 심해지는데 그게 너무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상이어서 내가 느끼기에만 그렇다. 그래서 지속지각 체위 어지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지럼이 서서히 발생을 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안 어지러운데 걸어 다닐 때 어지러운데 그게 보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을 때 균형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뇌, 척수, 말초신경 문제인 경우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을 때 비틀비틀합니다. 주로 노인분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죠. 그리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때로는 메스껍거나 심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세에 상관없이 어지러운 경우도 있죠. 불안, 심리적인 공포, 우울증하고 동반되는 경우 바로 시민성 어지럼이라고도 하는 심리적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통이나 메스꺼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밝은 빛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지럼증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겨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간간히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세랑 상관이 없어서 누워있어도 많이 어지럽고 일어나서 걸어도 어지럽고 앉아있어도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좀 분류하기에 좀 애매한 기타 원인의 어지럼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에 의한 어지럼증 그리고 심장병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들, 뭐 정신과 약, 수면제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내가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약에 의한 어지럼증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피를 잘 못 짜내주는 경우, 혹은 판막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서 짜내는 피가 뇌로 잘 못 가는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처음에는 위험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그래서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뇌졸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신호가 없으면 최근에 갑자기 생겼냐, 오래된 증상이냐 크게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들 항목들을 따라가면 또 이석증인지 전정신경염인지 뇌혈관 문제나 메니에르병,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오래됐다면 이제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이라든지 뇌척수 말초신경 문제, 기립성 저혈압, 심리적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인터넷 링크를 이제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달아 놓도록 할게요. 간단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조금 어렵기도 해서 제가 따로 뒤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내 증상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증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예전 영상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내 어지럼증을 크게 4가지 증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빙글빙글 돈다. 꼭 돌진 않더라도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뒤집히는 느낌 포함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도는 느낌 포함입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된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걸어 다닐 때만 심하게 비틀거리는 경우. 세 번째로는 어찌어찌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 느낌이죠. 네 번째로는 말로 설명하기,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냥 어지럽다 입니다. 첫 번째로 빙글빙글대고 울렁울렁대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뇌혈관 질환, 편두통성 어지럼증, 그리고 멀미가 해당이 되고요. 걸을 때 비틀비틀 대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대는 것은 뇌, 척수, 말초신경 문제, 그리고 노인성 어지럼증에서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질어질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느낌, 저혈압, 자율신경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탈수가 있는 경우에 이런 느낌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어지럽다 인 경우에는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증, 그리고 심리적 어지럼, 약 부작용, 생리적 어지럼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지럼증이 어떨 때 심해지느냐가 또 진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누울 때, 숙일 때, 고개 돌릴 때,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그러면 이석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일어날 때 어지럽다, 기립성 저혈압이죠. 약 먹고 나서 어지럽다. 그러면 약에 의한 어지럼증인데 원인이 될 만한 약은 전립선 비대증약, 안정제, 수면제, 통증약, 신경약, 혈압약, 이뇨제, 항생제 등등 정말 많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내 약이 원인이 아닌지 한번 병원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지럽다라고 하면 심리적 원인의 어지럼, 편두통성 어지럼,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어지럽다라고 하면 이제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운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서 5분, 10분, 15분, 20분 후에 어지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증,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 그리고 균형장애인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어지럽기도 하고, 아침에 유난히 더 많이 어지럽다, 아침에 어지럼증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나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에 의한 어지럼증, 그리고 수면제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도 아침에 더 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석증, 뇌출혈, 뇌진탕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석증, 귀 속에 있는 돌이 충격에 의해서 빠져서 며칠 있다가 혹은 그날 바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CT나 MRI에서는 다 정상인데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약간 애매한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햇빛, 소음, 월경, 수면 부족 같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심해진다, 편두통성 어지럼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유발 상황이 특별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뇌졸중, 심리적 어지럼,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유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도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증상을 가지고 또 어지럼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메스껍거나 구토,
이거는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증, 그리고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에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있을 때 특히 구토가 많이 생기죠. 청력이 떨어지고 이면 귀가 먹먹해지는 경우에는 메니에르병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전정신경염 중에서 돌발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귀 쪽에서 뇌로 들어가는 청신경이나 전정신경의 주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 우울, 공포심이 있다면 심리적 어지럼증,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 발음이 어둔하고 복시 등이 있다면 뇌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뇌졸중, 뇌종양, 그리고 손해가 균형 감각을 잡는 메인 센터거든요. 손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 그러면 편두통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경험적으로 제일 많은데, 뇌출혈이나 뇌종양일 때도 두통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저혈압, 혈압이 떨어지니까 눈앞이 하얘지거나 깡매지죠.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시각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죠. 저혈압인 경우에는 머리에 피가 잘 못 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줘서 피를 뇌로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율신경장애, 전실신은 뭐냐 그러면 실신 직전까지 간다는 뜻이죠. 그때는 어지럼증이 되게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고, 심리적 어지럼증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머리에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럼증의 원인 수십 가지를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사실 어지럼증의 거의 90% 정도를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지럼증과 관련된 검사, 우리가 어지러울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검사들을 도대체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또 많은 병원에서 아마 설명 없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검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어지럼증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병에 대해서 뭐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번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신경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